회사들이 그간 보유하고 있던 재고들을 소진해버리고 관세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이내 소비자 부담 비율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단속 요원이 반이민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권자에게 총을 쏘는 사건 직후 주 방위군 300명이 시카고 지역에 파견되면서 지역 내 긴장감이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시 버스에서 동전 결제가 사라집니다. 또 기존 마그네틱 방식의 메트로 카드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기리는 코리안 퍼레이드 앤 페스티벌 행사가 하루 종일 인산인해를 이루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뉴욕시장 본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년간 논쟁이 이어져 왔던 공립학교 영재반 프로그램이 뉴욕시장 선거 레이스의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의 30대 수학 여교사가 13세 등 미성년 학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마약을 제공하고 집단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현재까지 47건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수입품을 중심으로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제로에 가까웠던 재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회사들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소진해버리고 관세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만에 소비자 부담 비율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노동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6개월 동안 미국이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오디오 기기는 14%, 의류는 8%, 공구, 하드웨어 부품 가격은 5% 상승했습니다. 전국 소매협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매슈스는 최근 2년 동안 서비스가 아닌 재화 인플레이션은 제로에 가까웠지만 우리는 재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오르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미국 물가 상승률이 2.9%에 그치는 등 아직은 우려보다 타격이 적었지만 소비자 소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서 많은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올해 4월 이후 주요 소매업체들은 티셔츠나 신발 등 소프트라인 상품 29종 중 11종, 자전거나 식기세척기 등 하드라인 상품 18종 중에 12종, 스포츠용품 16종 중 5종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구 제조업체인 애슐리 퍼니처는 5일부로 절반이 넘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으며 인상폭은 적게는 3.5%, 많게는 12%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 오토존은 관세 인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체감되면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세계 최대의 커피 수출국인 브라질에 대해 미국이 5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커피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또 강철 등에 대한 관세가 대폭 오르면서 통조림 가격도 치솟았습니다. 시티그룹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네이선 시츠는 지금까지 관세 부담 중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율은 30%에서 40%에 불과했고 약 3분의 1을 회사들이 맡아왔지만 앞으로 몇 달 만에 소비자 부담 비율이 약 60%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난주 고객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전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펼쳐진 가운데 단속 요원이 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총을 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총격 소식 직후 주 방위군 300명이 시카고 지역에 파견되면서 시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카고를 전쟁터로 지칭하며 단체장들을 비난했습니다.
노움 장관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의 도시는 전쟁터라며 존슨 시장은 범죄자들이 시카고로 가서 사람들의 삶을 망칠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존슨 시장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자 단속과 주 방위군 배치 등을 정신 나간 유해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방위군 병력 300명을 시카고에 배치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노움 장관은 이 조치를 두둔하면서 주민들은 훨씬 안전해졌다며 시카고 거리에 있던 범죄자 수천 명을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서는 이민 단속 요원이 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총을 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총격 피해자는 여성으로 반자동 총기로 무장한 채 이민 단속기관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 후 연방수사국 구금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또 앤서니 이언 산토스 루이스라는 다른 차량 운전자도 충돌에 가담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총격 소식 직후 주 방위군이 투입됐습니다. 일리노이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곳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연방정부라며 저들은 바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에서도 완전히 터무니없고 비미국적이며 우리의 의지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출신 주 방위군 병력을 일리노이주에 배치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텍사스주 방위군 400명이 일리노이주, 오리건주, 그리고 미국 내 다른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성명에서 연방정부 관계자 중 누구도 조율을 위해 연락한 적이 없다며 우리는 이 사건을 트럼프의 침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방 요원들로 시작돼 일리노이주 방위군, 그리고 이제는 다른 주의 군대까지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연방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 방위군 배치를 전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소 200명의 연방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이 어제 밤까지 오리건주에 배치됐으며 법원이 오리건주 방위군을 포틀랜드에 배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더 많은 병력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2026년부터 모든 버스에서 현금 동전 결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대중교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와 함께 기존 마그네틱 방식의 메트로카드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인상될 전망입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 속에 내년부터 MTA 요금 제도 변화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버스에서 동전 결제가 사라집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2026년부터 모든 버스 내 현금 동전 결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마그네틱 방식의 메트로카드 판매도 완전히 중단되며 앞으로는 옴니카드 또는 스마트폰, 신용카드 기반의 탭앤라이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 옴니카드 신규 발급 수수료는 $2로 인상되며 카드의 내구성은 최대 5년까지 유지됩니다. MTA는 이번 조치가 더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 완전 전환 목표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대중교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편함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주민은 노년층은 여전히 동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카드나 스마트폰 결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통시민단체 패신저스 유나이티드의 잭 니런버그는 옴니카드 발급 수수료 인상은 동전 사용 시민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교통비를 미리 지불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번 변화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MTA는 이번 발표와 함께 정기권 시스템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버스와 전철의 일주일 및 한 달 무제한 탑승권은 폐지되며 대신 일주일 요금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일반 버스와 전철은 일주일간 동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한 총 금액이 $35를 넘으면 그 이후부터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버스의 경우 일주일에 $67 요금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뉴욕 시내 일반 버스와 전철의 1회 기본 요금이 현행 $2 90센트에서 내년부터는 $3로 인상됩니다. 할인 요금도 $1 45센트에서 $1 50센트로 오르며 장애인 교통 서비스 요금 역시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익스프레스 버스 요금은 편도 기준 $7에서 $7 25센트로 25센트 인상되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기차 요금은 구간에 따라 최대 4.5%까지 인상됩니다. MTA가 관할하는 모든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 역시 평균 7.5% 인상됩니다. MTA는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뉴욕 대중교통 시스템이 모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맨하튼 중심가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기리는 코리안 퍼레이드 페스티벌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민자로서 뿌리내린 한인들이 함께 모여 정체성과 자부심을 표현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일 뉴욕 맨해튼 K타운에서는 코리안 퍼레이드 앤 페스티벌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날 퍼레이드는 맨해튼 6번가를 따라 한국 전통 풍물과 꽃차, 태권도 시범과 K-팝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이번 퍼레이드에는 꽃차 11대와 60개 단체에서 1,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퍼레이드 도중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K-팝 댄스 공연도 이어져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뉴욕 한인회는 특히 한국의 전통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올해 페스티벌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를 계기로 한국 문화를 더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코리아타운으로도 불리는 맨해튼 32번가에서는 한국 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공예품을 소개하는 부스 60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공연 무대에서는 전통무용과 현대 공연이 함께 어우러졌고 시민들은 한국의 문화적 매력을 오감으로 체험했습니다. 한편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뉴욕시장 선거를 의식한 듯 앤드루 쿠오모 무소속 후보와 커티스 리와 공화당 후보도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뉴욕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각 커뮤니티는 해마다 퍼레이드를 통해 문화와 유산을 기념하고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인사회는 매년 이맘때면 맨해튼 도심을 한국의 색깔로 물들이며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K-푸드와 K-컬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확인됐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한국 음식과 문화, 콘텐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코리안 퍼레이드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장 본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립학교 영재반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쟁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영재반 프로그램은 수년 동안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요. 시장 선거 레이스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란 맘다니는 선출되면 이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6만 명이 넘는 유치원 학생 가운데 약 2,500명의 학생이 영재반에 선발돼 참여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민주당 후보는 2026년 가을 학기부터 신규 유치원생 영재반 모집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3학년 영재반 선발 제도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맘다니 민주당 후보는 모든 뉴욕 시민에게 우수한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유치원생의 경우 차별적 요인이 되는 영재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소속의 앤드루 쿠오모 후보는 영재반 프로그램이 더 확대돼야 한다며 영재반은 뛰어난 학생들이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없어질 경우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맘다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I want to double the number of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from 9 to 18. Because we want people who want extraordinary education staying in New York.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 역시 영재반 확대에 찬성하면서
쿠오모 후보가 뉴욕 주지사 시절 이 문제에 침묵했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I would not only maintain gifted and talented because I saw it up close and personal, I would expand it. 영재반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한인 등 일부 가정에서는 영재반이 명문 학교로 가는 중요한 경로로 여기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영재반 중 70%가 아시안과 백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인종차별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임기 말 인종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영재반 폐지에 나섰지만 많은 아시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폐지시키지 못했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일해온 30대 여성이 미성년 학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려들여 마약을 제공하고 집단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 47건에 달하며 피해자 중에는 만 13세 청소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디애나주 마틴스빌의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재직해온 32세 브리트니 포틴베리가 미성년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재까지 포틴베리에게 적용된 드러난 혐의만 따져보면 아동 성추행 10건, 미성년자 대상 유해물 배포 8건, 미성년자 집단 성관계 요구 등 총 47건의 혐의를 받고 있어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포틴베리는 만 13세 학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영화 스크림에 나오는 가면을 씌운 채 집단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 포틴베리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해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 포틴베리는 피해 학생들에게 고가의 선물이나 금전을 제공하며 접근했고 신고하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작년 8월 성폭력 피해자 중 한 학생의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가 15살 때 교사 포틴베리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용기를 낸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어지며 성추행, 아동학대, 유해물 배포, 교사 보조에게의 성적 메시지 발송 등 추가 혐의가 계속 밝혀졌습니다. 포틴베리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고 현재는 4세 자녀의 양육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마약과 금품을 제공하며 자신의 자택으로 불러들여 10대들과 성관계를 이어온 고등학교 수학교사 포틴베리는 현재 1급 중범죄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40에서 5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제1터미널 지상 3층에서 1층 화단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의 추석 당일 올해 처음 슈퍼문이 떴습니다. 다만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아 슈퍼문을 보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름달은 올해 첫 슈퍼문입니다. 슈퍼문은 달이 공전 궤도상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뜨는 보름달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만큼 달이 더 크게 보입니다. 슈퍼문은 보름달이 뜨는 때와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도달하는 시점이 서로 겹칠 때 나타납니다. 두 주기의 길이가 달라 항상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슈퍼문이 매달 생기지 않고 한 해에 3번에서 4번 정도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슈퍼문은 11월 5일입니다. 지난 1일 시작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2주차를 맞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회 상원에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양당의 해법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화당 지도부는 강경 모드인 민주당 지도부와의 담판 대신 민주당 의원 5명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ACA 보조금에 찬성하는 미국인이 더 많으며 셧다운 사태를 두고도 민주당보다 백악관과 공화당 탓을 더 많이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글로벌 널스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 조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 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